안녕하십니까. 시대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그동안 북한군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최신형 전투함을 만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 사진을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완전히 그 최신 수준의 그런 방공 구축함이다 라는 건데 어떤 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알제리는 중국산 056A 초계함을 현지 면허 생산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그리스 언론은 튀르키예의 급격한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산 056A형 초계함 2척을 발주했던 알제리가 이번에는 056A의 현지 면허 생산형인 F-15A 초계함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함은 중국에서 건조해 인수하고 5척을 알제리 현지 조선소에서 기술 도입 형태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일명 HTS가 과거 아사드 정권에 충성했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색출, 숙청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규모 색출 작업으로 300명이 넘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체포돼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공군참모총장 하메드 와히디 준장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파키스탄과 JF-17 블락3 전투기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이란은 중국제 J-10CE 전투기를 원했지만 중국과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아 JF-17로 기종을 선회했고 이 기종을 대량 도입해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와 하이로 믹스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파키스탄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이스라엘에 배치된 미국군 사드 요격 시스템이 후티가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당시 공격에서 사드 시스템이 요격 작전에 동원됐지만 요격 성공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드의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그리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언론들이 튀르키예의 신형 전투기와 항모 등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해 그리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 예산 증액과 무기 도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알제리가 이 중국산 056A 초계함 이거 1800톤짜리예요. C-80이 대한미사일 4발 들어가고 또 HHQ-10 함대공 여기 이제 중국판 램이라고 하죠. 이런 거 들어가고 하는 건데 6척 건조하는데 한 척은 중국으로부터 직도입하고 5척은 알제리 현지 면허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알제리는 친중 친러 국가고 그 옆에 서쪽에 있는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죠. 둘이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데 모로코는 영토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경제력도 약해서 이 군사력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시리아 HTS 새 정부죠. 여기서 그동안 이 아사드 정권에 부역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숙청하고 처형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0여 명을 체포를 해서 숙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처형당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알카에다와 협력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처형하고 이러면 이 국제사회가 과연 이 시리아의 새 정부로 공인을 해줄 것이냐, 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JF-17 블락3 바로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비용을 댔죠. 그리고 만들고 있는 JF-17 블락3 여기 이제 에이사 레이더 들어가서 4.5세대 전투기라고 우기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거를 지금 이란이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란은 중국산 중형 전투기인 J-10C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란은 중국에게 우리는 대금으로 석유를 줄게 라고 했고 중국은 싫어 달러 내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거 안 하고 이제 옆에 있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이 JF-17 이걸 이제 산다라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호이 35 들어오죠. 그 수호이 35 하이 그리고
하이로 믹스인데 하이는 여기 있고 로우는 뚝 떨어져서 이 밑에 있는 JF-17로 로우, 하이로 믹스가는 이란이다 라는 거고요. 자, 사드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후티가 지금 탄도미사일 계속 이스라엘 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발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이 사드 배치해준 사드가 있고 이스라엘 자기들의 에로 방공 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구역을 나눠서 했겠죠. 그런데 이 사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그 담당 구역쯤에서 맞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격 실패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격 성공률에 대한 브리핑을 미군이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못 막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좀 사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여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미사일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2000km 날아오다 보면 한 600km 이상의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리꽂히죠. 그러면은 종말 단계 가속도가 쭉쭉쭉쭉 붙어서 마 10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종말 단계 여격 시스템은 뭐 사드가 고고도 뭐 이런데 아니죠. 종말 단계 마지막 돌입 단계. 그래서 종말 단계 여격이 이만큼 위험한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중간 비행 단계 그리고 상승 단계, 여기에서 여격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여격 성공률이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승 단계, 비행 단계에서 때릴 수 있는 여격 미사일이 바로 SM-3 아닙니까? 그래서 SM-3가 또 필요한 것을 한 번 더 느낀다라는 건데, 우리 세종대왕함 세척, 그 클래스 세척이 있는데 그거 빨리 BMD 업그레이드해서 SM-3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싸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네요. 자, 튀르키예가 정말 뭐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로서 뭐 이 달러 굉장히 귀할 텐데 튀르키예가. 그런데 내년도 국방 예산을 470억 달러.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70조 원. 우리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튀르키예. 항공모함, 뭐 군함, 잠수함, 뭐 전투기 마구마구 사고 있어요. 그럼 튀르키예와 같은 나토긴 하지만 긴장 관계에 있는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 1000년이 뭡니까? 3000년 동안 서로 간에 싸우고 해왔던 이 그리스 긴장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는 튀르키예가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 그리스 내년도 국방 예산은 2배 올려서 65억 달러. 그래서 9조 4천억 원. 튀르키예는 70조 원. 그리스는 9조 4천억 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을 한 개 더 붙여서 뭐 90억, 뭐 90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착각을 한 거고요. 9조 4천억 원, 65억 달러였어요. 650억 달러가 아니고 그리스는. 그래서 그리스 언론들이 야 이거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더 국방 예산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군함 방공함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함 건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미니 이지스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제 레이더와 무장을 탑재한 방공 호위함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기간 중에 북한 모처에서 비밀리에 건조 중인 신형 전투함 건조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건조 중인 함선을 시찰 중이라며 4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진에 별다른 설명은 추가되어 있지 않았지만 군함의 형상과 크기는 이 전투함이 그동안 북한이 보유했던 그 어떤 형태의 군함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함은 아직 선체 조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함이 건조되고 있는 시설은 지난 9월 대형 실내 도크 건설이 확인된 남포 조선소로 이곳에서는 길이 170m, 폭 30m의 대형함 건조용 실내 도크가 식별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0월 4일까지 건설 중인 상태의 시설이었는데요. 12월 28일 김정은 시찰 때 선체가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것은 북한이 이 함정을 모듈식으로 제작해 남포 실내 도크에서 이어붙이는 공정으로 신형함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투함은 전체적인 형상이 중국의 공의 D급과 유사하지만 도크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 길이는 140m 이내, 폭은 15m 안팎의 크기를 갖는 러시아의 에드미럴 고르시코프급과 유사한 5,000톤급 정도의 전투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 설치용 공간으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수직 발사관의 존재인데요.
선체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이 전투함에는 중국제 346형 레이더보다 러시아제 SP-20K 폴리멘트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직발사관 역시 선체 크기를 고려하면 러시아제 리두트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건조 중인 전투함이 러시아제 위상 배열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갖춘 방공 전투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전투함을 전력화할 경우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전투함보다 크고 강력한 전투함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마저 군비 증강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정치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두고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딱 봐도 그냥 이지스함처럼 생겼어요. 네. 여기 위상 배열 레이더 들어가는 공간이 있죠. 네, 여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배가 실내에서 짓고 있어요. 김정은이 여기 있으니까 아주 작아 보이죠.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어디냐? 남포요. 네. 이 대동강 입구에 있는 항구도시죠. 남포.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평양이 있고, 그 남포에 9월 28일 촬영된 사진인데요. 길이 170m, 그리고 폭은 30m의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붕을 씌웠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붕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 보면 홀, 그러니까 이 선체 앞부분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구조물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길이가 총 170m라면 크기에 들어가는 게 170m보다는 짧겠죠. 앞뒤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폭이 30m라고 한 것은 또 양옆으로 또 이 뭔가 공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뭐 15m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140m 그리고 폭은 한 15m 이 정도의,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4,500톤, 5,000톤 이런 배가 나오지 않냐라고 예상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세종대왕급처럼 함교에 위상배열 레이더 장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상배열 레이더 넣으면 이게 좀 위치가 좀 낮죠. 그래서 마스트가 아마 또 생길 겁니다. 그 마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레이더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함교에 있는 이 레이더와 함께 듀얼 밴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마스트에는 X밴드 레이더, 그리고 여기는 S밴드 해서 여기는 멀리 탐색하고 마스트에 있는 레이더가 직접 요격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함포 들어가는 공간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이게 그 수직발사관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수직발사관에 뭐가 들어가냐? 러시아제 리두트이라고 하는 수직발사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와 쿠르스크에 파병을 해줌으로써 많은 대가를 받고 있죠. 아마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뭐 아주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러시아제 레이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직발사관은 러시아제 수직발사관. 그러면 이 리두트이라고 하는 수직발사관은 어떤 미사일을 쓰냐? 바로 S-300, S-400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150km 날아가는 거. 그걸 여기다가 탑재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함대공한 버전이죠. 그걸 이제 탑재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150km 정도의 구역 방공함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남포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평양을 방공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북한은 이런 현대식 군함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 해군력 군함에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북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을까요? 평양에 우리가 치고 들어갈 때 이 정도 S밴드, X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군함이 작전을 하고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포에서 짓는 것은 평양 방공. 그리고 또 아마 원산 쪽에서 또 하나 짓겠죠. 동해함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방공하는 이런 방공함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본, 대만, 필리핀 등등 중국,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 또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전체 국가들 전부 군비 증강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무풍지대예요. 정말 시대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신 차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빨리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은 비율로 투자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